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두 번째 시간 화학결합과 규칙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의 규칙성입니다. 빅뱅과 초신성 폭발 등으로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고 그중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에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등 다양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이 원소 또는 원소들의 여러 가지 결합 등으로 생성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 5월까지 공식적으로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이 확정된 원소 수는 총 118개가 있습니다. 고1 과정에서 118개의 원소를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배울 원소들은 알칼리 금속 원소와 할로겐 원소, 그리고 비활성 기체입니다. 먼저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수소를 제외한 일족 금속들입니다. 주기율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요. 알칼리 금속 종류에는 리튬, 나트륨 또는 소듐이라고 하고 칼륨 또는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비듐, 세슘, 프랑슘이 있습니다. 알칼리의 어원은 R은 물질을, 칼리는 재를 뜻해서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알칼리 금속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은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속이지만 칼에 잘릴 정도로 아주 무릅니다. 두 번째는 산소와 쉽게 반응해서 순수한 알칼리 금속이 있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의 특유의 광택을 아주 빠르게 잃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나트륨과 하나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2개의 산화 나트륨 분자를 형성했네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해보면 나트륨은 나트륨만 있는 것보다 산소와 결합하고 있을 때 자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을,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과 산화 이온은 2대1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알칼리 금속들은 전자를 한 개 잃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물과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반응 후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내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액의 염기성 확인은 보통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미리 넣어두고 반응 후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 중에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은 바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은 더 빠르고 격렬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중심 핵과 최외곽 전자가 더 멀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핵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이나 산소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 석유 등의 용매에 보관하게 된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른 알칼리 금속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리튬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휴대용 배터리, 즉 리튬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고, 나트륨은 비누나 공업용 소금, 칼륨은 농업용 비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이 이용되고 있고 혈액에 존재하면서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람의 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이라는 곳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이동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고 있죠. 이제는 할로겐 원소입니다.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7족 비금속 원소이며 플로우린, 염소, 브로민 또는 브롬, 아이오딘 또는 요오드, 아스타틴, 테네신이 있습니다. 할로겐의 어원은 라틴어로 할로가 염을, 흐네스가 만들다이며 염을 잘 만드는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원소의 성질 보겠습니다. 먼저 수소와 반응을 해서 수소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염화 나트륨 등의 화합물을 만들게 되죠. 어원에서 봤듯이 염을 잘 만드는 물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한 개 얻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할로겐 원소에서 또 염소와 브로민은 살균과 소독, 표백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주기율표에서 18종 원소이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오가네손이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상온에서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비활성이라는 것은 반응성이 매우 작아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응을 하는 원소가 있는데 바로 할로겐 원소입니다. 할로겐 원소와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작은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물질의 보호나 조명 램프 충전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명 램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온사인입니다. 바로 그 충전재로 다양한 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주기성에 따라 가로와 세로로 정리한 배열표입니다.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고 주기성을 기준으로 당시 알려진 63종의 원소를 정리를 했고 새로 발견돼야 할 원소 자리를 비우고 만들었습니다. 향후 새롭게 발견된 원소들이 빈자리를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정밀성과 객관성을 입증받게 되었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기율표는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붙인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고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줄을 바꾸어 배열을 하고 있죠. 주기율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열 반복되고 있고 가로를 주기, 세로를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족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알칼리족, 할로겐족, 비활성 기체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원소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이듯이 붉은색은 금속, 노란색은 비금속, 녹색은 중금속 등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금속은 무엇이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또는 두 성질을 모두 갖는 화학 원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같기 때문에 자주 보는 원자의 원자 번호를 기억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